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요. 검침수당에 관한 게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이 대단히 짧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댓글에다 달아주셔도 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다예요. 이게 다인데 아파트에서 어느 곳은 검침수당을 주고 어떤 데는 안 줍니다. 안 주는 곳에서 어떤 데는 그 돈으로 격일제 쌀 라면 사주는 데도 있고 다른 어떤 데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아파트 수입으로 잡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최소한 두세 군데는 있었던 분이세요. 그죠? 어떤 곳은 주는 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곳은 안 주는 데 있었던 거고. 안 주는 곳에서 어떤 데는 쌀이나 라면으로 사 먹도록 이게 사준 데가 있었고. 또 어딘가는 그도저도 안 주는 곳이 있었고. 네, 요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알려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자, 케바케죠? 전설의 케바케. 관리소의 모든 그 규율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어, 입주자 대표회에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보통은 정하죠. 요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관리소장이 분명히 기한을 올렸을 거고 거기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러고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원들이 반발을 하면은 관리소장이 다시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반발해서 안 되겠네요. 이렇게 다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리고 그냥 또 도장 찍고 이렇게 된 게 이렇게 A라고 정해진 곳 관리소가 있고 B라고 정해진 관리소가 있고 자꾸 말이 C라고 정해진 관리소가 있는 겁니다. 자, 대부분은 검침수당은 직원들에게 줘요. 자, 일단은 이런 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또 어떻게 이제 얘기가 된 건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반과 히스토리를 알면 이제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침수당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예전에는요 그 단독주택이 저만 있어도 단독주택이 살기 좋았고 이렇게 아파트라는 거는 한참 나중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한참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란 개념 자체가 예전에 없었고 다 마당이 있고 단독주택으로 살고는 했어요. 뭐 고작 해봐야 2층 이런 거 있죠? 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집 따로 여기 집 따로 그래서 여기는 바로 여기에 문이 있고 이 위로 올라간 데는 여기에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중턱쯤에 이렇게 문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2층으로 된 집들 이런 집들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전기 이게 쓰는 계량기가 문 쪽에 달려 있어요. 여기도 뭐 여기 달려 있다든지 여기는 뭐 여기 하나 뭐 이렇게 달려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게 다 미터기로 넘어가고 이거에 의해서 한전에서 이렇게 와서 군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에 전기를 얼마 썼는지 이런 거를 다 여기서 체크를 했죠. 가스의 경우는요 이렇게 본배라고 그러죠. 본배가 여기 LPG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뚫려서 이쪽에다가 뭐 연결하면 되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거를 그냥 가스통을 그때그때마다 가스통 갖고 여기에다가 세워놓으면서 쓰는 집들이 있었고 이게 가스로 아예 들어오는 배관으로 해서 들어오는 집들이 있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계량기 얼마나 썼는지 그런 게 다 붙어 있었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들어가는 게 수도. 수도가 들어가면 예전에는 보통 보일러가 따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일러에서 데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일러 가지고 얘가 수도를 해주고
데펴서 이쪽 온수가 나오게 해주고 이쪽은 그냥 일반 차가운 물이 나오게 해주고 이 보일러가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난방도 같이 보통은 해줬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보일러가 이런 거를 쭉 돌리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이때 한전에서 직원이 나와서요. 한국전력에서 직원이 나와서 전기 몇 미터 썼던 걸 다 체크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대로 전기료를 고지서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쓰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왜 이사 갈 때 한전에서도 이사 간다고 부르고 가스도 이사 간다고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이제 이게 공동주택으로 오면서 약간 체계가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아파트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 이 1000세대 아파트에 모든 하나하나 세대 수가 여기 막 뭐 몇 개, 한 층에 뭐 한 4개 호실씩 있다고 하고 이런 게 몇 동이 있다고 할 건데 자, 이런데 이 전기 계량기가 한 집 한 집 다 한전에서 이렇게 따로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큰 전력으로 22.9km 미터랜다. 아, 참. 22.9kV죠. 네. 22,900W 또 와트래. 아, 왜 이러죠, 요새? 제가 요새 점심시간에 자꾸 이걸 녹화를 하는데 밥을 제대로 못 먹었나 봐요. 자꾸 말이. 자, 22,900kg가 아니죠. 22,900V죠. 네. 22.9kV인 거고 10의 3승이니까. 자, 이런 게 하나가 딱 들어오고 여기서 각 동으로 다 각 호수로 다 나가요. 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정확하게는 여기서도 동 하나로 나가서 여기에 또 판넬이 다 있고 여기서 이렇게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사실 이것도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 여기까지 하나, 여기까지 하나, 여기까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쫙 호수별로 올라가죠. 네. 이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이걸 일일이 어떻게 와서 봐요. 그리고 여기 관리소에 관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니네가 전기 이거 시설 관리하니까 니네가 이거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직원 한 사람 여기다 보내느니 차라리 니네한테 이거를 돈을 줄게. 이거 검침하는 돈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이 검침 비용을 줄 테니까 니네가 좀 해줘. 라고 나온 게 바로 이 검침 비용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이나 이런 데서 또 그리고 저 지역 난방 쓰는 곳 그런 데서도 이쪽에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검침 비용을 사실은 직원이 갖고 갈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있어 본 아파트들은요 한 군데도 빼놓음 없이 검침 비용은 다 직원들을 줬는데 이제 이런 건 있었죠. 직원을 구인하면서 뭐 340만 원 세전 340만 원 이렇게 딱 공고를 내면은 여기 이제 뒤에 붙어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게 검침 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검침 수당 제외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외란 곳은 자, 제외란 곳은 340만 원 이제 일단 여기서 나오는 거고 검침 수당이 따로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것이고 검침 수당 포함 그러면 여기가 이미 검침 수당 포함해 가지고 34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검침 수당 자체를 따로 안 준다. 또는 이거를 갖다가 모아서 부식비에다가 보탠다. 사실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질문 주신 분 아마 안 주는 데를 가신 것 같은데 이랬을 수는 있어요. 그거를 검침 수당 포함 그래가지고 그냥 340만 원만 계속 주는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들어갈 때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검침 수당 주게 돼 있고 그러면 검침 수당은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제 아파트가 오래된 것이냐 신축이냐에 따라 이런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원격 검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검침이 들어가는데 이 미터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미터가 있으면
자, 수도로 한번 해볼게요. 수도는 보통 이렇게 계량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미터가 쫙 나오게 돼요. 몇 리터 썼다는 거. 예,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원격 검침을 하는 거는 이제 이 계량기의 내용이 중앙에 관리실에 다 컴퓨터에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동 몇 호 어디에 막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격 검침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원격 검침이 안 되는 이제 수동 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하는 곳은 각 호수별로 일일이 다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5층이다. 15층짜리 아파트에 1호, 2호 이렇게 계속 있다. 그러면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쭉 내려오면서 전기 검침 그리고 수도 검침 그리고 온수 검침 그리고 난방 검침 이 네 가지를 쫙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심각한 곳은 그것도 그 왜 우리 갱지 있죠, 갱지. 우리 저 회색빛이 도는 그런 종이 거기다가 막 해가지고 호수별로 막 쓰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곳도 있거든요. 이런 곳이 이제 원격 검침하는 곳, 아니 저 수동 검침을 하는 곳이죠. 이렇게 직접 직원들이 다 가가지고 써야 되는 곳들은 웬만하면 검침비 줍니다. 네, 이건 웬만하면 줘요. 근데 이제 원격 검침으로 하는 데는 이제 과장이 다 그냥 딱 보잖아요. 또는 이제 뭐 대리가 보든지. 그래서 그걸 바로 거기서 취합해서 그냥 파일로 딱 꼽아주기 때문에 이 검침비를 생략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대부분은 안 그러는데 가끔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입사하실 때 거기에 그 구인 공고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렇게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검침을 하는데 검침비를 안 준다? 이거는 좀 도둑놈 심보죠. 예, 보통은 이게 아니라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너 검침 안 했잖아.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원격 검침이 다 되어 있어도 검침을 한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이사할 때. 예, 이사할 때 이사 검침은요. 이 사람이 이제 나가는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원격 검침이란 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가끔 이게 오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숫자가 안 맞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시계 우리 생각해 보시면 시계가 늘 시간 맞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점점 느려져 가지고 막 5분 느려지고 10분 느려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것처럼 이 검침 계량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예, 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숫자에 맞춰주는 동기화 작업들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검침들은 원격 검침이라 하더라도 이사 검침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이사 나가잖아요. 그럼 더 이상 과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때는 무조건 가가지고 마지막 거 계량기랑 다 맞는지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요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이사 검침 하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검침비는 사실 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원격이라서 요새 안 하는 곳에서는 너 검침한 거 없잖아 그러면 사실 할 말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웬만한 사람이 주거든요. 근데 안 주는 곳도 있나 봅니다. 어쨌든 검침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전기, 수도, 온수, 난방 이렇게 네 가지는 꼭 보게 되고, 전기, 수도, 온수는 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난방은 요새 약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방을 하면 이제 난방 비용이 많이 나오고 막 사람들이 우리 뭐 이번에 난방 털었는데 많이 나왔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게 나와요. 두 가지 방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다른 방식 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두 가지 방식을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군데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런 곳이고 하나는 아니었었는데 그 우리 난방이 처음 딱 들어오잖아요. 난방이 딱 들어오고 이 난방 배관이 들어와서 여기서 각 방에 전자변압기죠. 변압기가 아니라 전자변이라고 부르는데 그 뭐라고 하나요? 변압 그 스위치 같은 개념인데,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스위치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온도를 맞춰 놓으면 10도는 너무 춥고 24도로 맞췄다고 할게요. 겨울에. 그러면 얘가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 아시죠? 우리 이럴 때 전기에서 배우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24도에다 맞춰놓으면 얘가 24도보다 떨어지면 얘를 쫙 틀어서 열고 24도에서 올라가서 25도가 되면 이제 이걸 돌려서 잠그고 하는 역할들을 여기서 쭉 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동 이렇게 볼 밸브가 달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각 방으로 쭉 나가는 거죠. 거기에 메인 밸브에 여기에 이제 또 한번 볼 밸브가 하나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제어하는데 이렇게 해서 난방 시스템이 딱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밸브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각 방, 거실 뭐 어디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이 밸브를 잡은 게 이제 전체 난방수가 여기서 쭉 해가지고 적게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다 열어놓으면 콸콸 들어가던 게 이제 반 정도 열으면 반만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방식 중에 이거 난방비 부과하는 방식이 여기에 지나간 물이 양으로 환산하는 난방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톤이 들어갔냐, 몇 세제곱미터가 들어갔냐, 이거에 따라서 난방비가 계산이 되는 곳이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킬로칼로리, 열량을 갖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활짝활짝 열어놔도 요거요. 요거를 밸브를 이 밸브도 그렇고 완전히 활짝 다 개방을 해놔요. 그리고 24도여서 콸콸콸 들어갔어요. 23도 딱 되니까 왕창 들어간 거죠. 이 난방수가.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의 열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칼로리였다고 할게요. 예를 든 겁니다. 또 숫자 갖고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숫자 늘 약하다고 했어요. 1000칼로리가 들어가는데 이쪽 다 돌고 나서 온도가 이제 예를 들어 추우면 얘가 그 열량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돌아서 다시 나와 보니까 900칼로리가 되었더라. 그러면 100칼로리가 빠졌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24도 맞춰놓은 거에서 그대로면 더 이상 열량은 빠지지 않겠죠. 예. 이렇게 따져가지고 들어갔다 나왔을 때 열량을 차이로 그 차이 나는 열량에 대해서만 난방 부과하는 곳도 요새 있어요. 예. 제가 있었던 곳이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는데 또 다른 방식이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두 군데밖에 못 봐서. 근데 이런 데 있죠. 이게 열량으로 체크하는 곳. 이런 데는 솔직히 굉장히 많이 활짝활짝 틀어놔도 난방비가 별로 안 나와요. 왜냐면 온도 차이에 대해서만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2도에 맞춰놨다. 근데 여기가 막 돌아가요. 들어가도 밖에가 계속 22도여서 별로 이제 난방을 쓰지를 않았어요. 열이 이쪽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그 열을 갖고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난방비가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들이 요새 신축하는 아파트에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열어둬도 되지만 만약에 물의 양으로 그냥 난방비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활짝 열어놓은 순간 자, 우리 배관이 가는데 볼밸브가 요렇게 돼 있는 게 완전 열린 거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돼 있는 게 완전 닫힘이고. 그러면 이제 45도 정도 해놓으면 뭐 반 지나갈 거고, 뭐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측정은 못 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왕창 열어놨을 때 이렇게 물의 양으로 보는 곳은 이렇게 놓으면은 진짜 난방비 폭탄 맞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외출 기능 같은 게 뭐 고장 났거나 안 된다 그러면 24시간 그냥 물이 계속 지나가는데 이거 만만치 않은 난방비가 나옵니다. 저희 아파트에 450톤 나온 사람 난방비만이에요. 이거 난방비만 120만 원 나온 집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 난방비만이에요. 예, 일반 관리비 아니고 이거 다 아니고 난방비만. 자,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물량으로 체크하는 곳은 난방비 포트 안 맞으려면 요거 꼭 해주셔야 되고 내가 지금 시설 관리 있지 않더라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난방비 폭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른 검침수당에서 시작해서 검침수당에 이런 게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의 검침수당이 있는지 그러다가 난방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또 얘기를 드렸는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이제 모르시는 분은 이제 알고
난방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난방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방식만 알고 있어요. 제가 본 데는 다 그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예, 저도 예, 대한민국 모든 관리소를 가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검침 수당이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면 되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검침 수당 포함. 그러면 그걸로 포함됐으니까 남들보다 좀 더 많다. 그러면 그걸로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자, 질문 주시는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ksjun3610이고요. 네이버닷컴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점심은 아시겠지만 당분간 점심은 좀 쉽니다. 제가 지금 저도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점심 이렇게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명이나 아니면 뭐 2주에 한 명이나 이렇게 오면은 그래 가끔 한번 이렇게 바람 쐬면서 나가서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다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저도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라 저는 3월 달에 이제 정기 기사 3월 초에 보고 필기 보고 그 다음에 실기를 바로 할지 아니면 필기를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쉽지 않아요. 지금 직장 다니면서 저녁 시간에만 공부하려니까 양도 많고 그래서 좀 힘든 과정 중이니까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네, 상담하는 거 제가 잘 해드리니까 점심때 받는 거 아마 다음 달 한 3월 달이나 그 이후쯤에 해가지고 제가 다시 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뵈면서 이렇게 시간 내서 같이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도움될 만한 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전자책에 관한 건 오늘 생략할게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검침수당 얘기를 하다가 사실 이것만 얘기하면 별거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관한 걸 쭉 얘기해 주다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아는 데는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네, 도움 충분히 되셨어요 믿고 꼭 요새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른 거 오늘 생략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과 좋은 정보 그런 거 다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